조세 전문 변호사 장태형입니다. 오늘은 비상장 주식의 고저가 양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게 실무상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. 좀 살펴보겠습니다. 비상장 주식을 이제 고가에 양도하면은 판 사람의 이득이잖아요. 그래서 판 사람에 대한 증여세가 문제되고, 저가에 양도하면은 산 사람의 이득이니까 산 사람에 대한 증여세가 문제됩니다. 이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특수 관계 간의 고저가 양도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0% 이상 나거나 3억 원 이상이면은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 예외가 없습니다. 이거 관주 조항이기 때문에. 그리고 비특수관계인 이 거래는 거래 가능성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래한 경우, 그리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0% 이상인 경우, 이 경우에 과세가 되는데,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성 정당한 사유, 이건 납세자가 입증해야 됩니다. 근데 입증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. 또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가액이 이제 거래가랑 시가 차익에서 3억 원을 공제하거든요. 그럼 이제 특수관계 간의 거래보다 증여세가 훨씬 줄죠. 아니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,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A랑 B가 특수관계인인데 A랑 B 거래 사이에 C를 넣어요. 비특수관계인은 그 A가 C한테 팔고 C가 B한테 팔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다, 이렇게 거래고지를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실지가세 원칙이기 때문에 C가 사실상 거기 그 거래에 있을 이유가 없고 뭔가 좀 이상하다, 형식적이다, 이러면 과세관청에서 C를 부인해요.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서 A랑 B가 직접 거래했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무자문이나 이제 뭐 불복 이때 제대로 대응하셔야 되고, 너무 명확하다 C가 이제 형식적이에요, 그러면 사실상 뭐 막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비상장 주식은 보통 뭐 시가가 잘 없기 때문에 시가 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. 먼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뭐 거래가 많이 돼서 그 가액이 있다, 이게 시가의 개념인데, 비상장 주식은 이게 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별로 없고, 결국 매매 사례가액을 그 다음은 보는데, 보시면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에 매매가 있는 경우 뭐 그 가액, 아니면은 좀 더 뭐 나아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, 또 증여일 이후 증여일 말일부터 9개월 후에까지의 뭐 매매가 있는데,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으면은 이때 매매 사례가액도 인정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, 이게 세무를 많이 안 해보거나 이제 뭐 세무조사 많이 안 해보신 분, 아니면 뭐 세법을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되게 형식적으로 봐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에 뭔가 억지로 매매가액을 하나 만들어요, 우리한테 유리하게. 그러고 나서 과세한청이 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다고 이제 서명을 하는데 인정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 매매 사례가액은 정상적인 경우에 있는 매매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과세관청이 판단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가짜로 만든 거래는 보통 이제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이런 거는 감정평가액이 인정되는데, 주식은 그게 인정이 안 돼요. 이게 가장 중요한데,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주식평가하는 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길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말하는데, 순효손익가치랑 순자산가치를 이제 가중평균해서 값을 내는 게 원칙이고,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다보유법인은 순손익, 그러니까 사업을 별로 안 하니까 손익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순자산가치 비중을 높게 보고, 또 뭐 사업한 지 얼마 안 되거나 뭐 폐업하거나 청산한 경우도 뭐 사업 소득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.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하튼 이제 비상정 주식의 고저가 양도는 법만 봐서는 안 되고 실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, 그리고 실지가산연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지 미리 세무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고, 또 세무조사 대응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